자,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242페이지에 가등기 보세요. 동그라미 7번에 가등기.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가 있었고 매수인 을이 아직은 본등기, 이전 등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등기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놓죠. 이 가가 뭔 뜻이야? 가. 거짓 가짜죠. 거짓 가.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의 뜻보다도 이 뜻보다도 이제 임시로 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임시로 해놓는 거 가등기죠. 자,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을명의로 이렇게 가등기가 격려돼 있다고 해도 갑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병한테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병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중간 취득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등기만 격려돼 있기 때문에 이 병 상대로 해서 말소하라고 청구 이런 거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죠. 못한다. 왜냐면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실체법상 효력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음. 그리고 가등기만으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력도 없습니다. 추정력도 없다. 단지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보존하는 거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을이 이렇게 순위를 딱 보존을 해 놓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본등기 청구 누구 상대로 하는 거예요? 본등기 청구를 갑 상대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리고 을이 여기서 이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로써 을이 본등기를 격려하게 되고 본등기 한 그때부터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여기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건 가등기 권리자 을이 결국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본등기한 때부터인 거예요? 본등기한 때부터. 즉 물권 변동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죠.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뭐는 소급하죠? 순위는 소급하죠. 그죠? 순위는 소급이. 자, 책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칸에 본등기 전 효력입니다. 자, 기억에 나오듯이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요. 자, 따라서 자, 둘째 줄에 나오듯이 가등기 권리자는 부동산에 중복된 보존등기가 있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니은이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력 없음. 자, D것에 보시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가등기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가지는 권리, 본등기 전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보존이 아니라 요거 보존하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이 다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을의 권리는 없어지겠죠. 그럼 10년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은 병이 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자,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면은 제3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리을이요. 가등기도 양도가 가능하죠. 근데 주등기로 하면 안 되고 부기등기로 하셔야 되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칸에 보시면요. 가등기를 한 후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는 본등기 한 때부터다. 그러니까 을의 소유권 취득은 소급하지 않는 거죠. 니은이요.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 취득 등기. 중간 취득 등기라는 건 가등기하고 그리고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요런 등기를 중간 취득 등기라고 하는 거죠.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를 할 때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 상대로 청구를 하셔야 된다. 즉, 저쪽 갑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동그라미 8번은요.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 누군가의 명의로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 자, 뿐만 아니라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이에요. 추정. 적법 절차, 적법 원인. 자, 그래서 A에 나오는 것이 절차의 적법이고 B에 나오는 것이 원인의 적법이죠. 자, 그리고 C도 확인하세요. 담보 물권의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자가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피담보 채권 존재가 추정됩니다. 당연히 저당권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뭐가 주에 해당되죠? 채권이 주죠, 그죠? 채권이 주. 담보 물권이 종이니까요. 자, 내려가서 니은이요. 추정력 인정 범위. 자, 먼저 A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원인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을 당사자끼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를 보시면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됐다는 거죠. 깨진다. 결국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추정을 받다가 이 추정력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이거 깨트릴 수 있어요? 반대 입증. 반대 입증을 해버리게 되면은 추정력이 뭐가 된다? 깨져요, 깨져. 이렇게 땡 깨지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문장에서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뭐가 됐어요? 증명됐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된 거죠? 반대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력 깨지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은 추정력과 관련된 판례들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니은 확인합니다. 니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됐다. 바로 방금 봤던 문장입니다. 추정력 깨진다. 한 가지 더. 디귿에 나오듯이 둘째 줄.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는 판 적 없는데요.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면은 역시 추정력이 깨진다. 리을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는 것 자체가 역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 입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깨지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244페이지 오시면은 동산 물권 변동 나오죠.
동산물권 변동. 네? 지금 타이틀에 보시면 드물게 출제라고 돼 있죠. 여기선 드물게라고 돼 있지만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온다고. 네?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자, 소멸로 바로 가세요. 물권 소멸. 자, 소멸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양과로 1번에 나오듯이 목적물의 멸실. 대표적인 물권 소멸의 사유고요. 자, 양과로 2번에 포기. 3번에 소멸시효. 4번에 혼동이요. 여기서 한 개만 법률행위예요. 뭐만 법률행위? 포기. 포기가 법률행위라고요. 포기. 그죠? 예. 자, 따라서 물권 포기는 말소등기를 해야 말소등기를 안 해도 말소등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멸실부터 보죠. 건물이 멸실하면 말소등기가 없어도 물권은 소멸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토지 포락. 이거는 건물 멸실과 마찬가지죠. 토지가 포락이 되었다. 자, 포기 읽어보시고요. 말소등기를 요한다. 자,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은 소유권 포기죠.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요. 소유권 포기는요. 동그라미 2번의 제한물권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한물권 포기라고 하면 뭐 전세권 포기를 한다거나 저당권 포기한다거나 뭐 그런 거 말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누구예요? 설정자. 전세권을 포기하거나 저당권을 포기할 때는 반대편에 설정자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죠. 반면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소유자니까요. 상대방 없는 거, 소유권. 제한물권은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누가 있다고요? 설정자.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있다. 자, 3번이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을이 지상권자다. 그리고 이 을에 지상권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요렇게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지상권이 을구란 1번이면은 이때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1-1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나 포기할게.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덩달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려면 병한테 승낙받고 포기하시라고요. 네? 지상권자가 이 경우 지상권 포기하려면은 이 저당권자 병의 승낙을 요한다는 거죠. 네 멋대로 죽지 말라는 거죠. 네가 죽어버리면 나도 같이 죽잖아. 죽지 말라고. 응? 죽고 싶으면 뭐 하시라고? 승낙 받으시라고, 그죠? 네, 동의 승낙 받으시라고요. 자, 그때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확인합니다. 자, 내려가서 소멸시효야. 자, 동그라미 1번에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물권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게 자연스럽죠. 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도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용익 물권이야.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라고요? 용익 물권이야. 뭐 지역권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죠? 20년. 20년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지역권, 지상권, 용익 물권이죠. 20년 소멸시효 걸리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저당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 물권뿐입니다. 자, 내려가서 혼동이요. 혼동도 법률 규정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하는 거죠. 혼동 법리에 따라. 자, 의는요.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가 생기는 거.
한 사람이 두 가지 권리를 다 취득해버리는 거. 이런 걸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 일단 혼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은 다른 물권하고 양립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개 더 있잖아요. 광업권이요. 요것들 같은 경우는 혼동이 된다고 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권리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립이 가능하니까. 자, 기본적인 혼동의 모습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갑의 토지를 지상권자을이 사용하다가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를 원인으로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혼동이거든요. 요게 혼동이래요. 을한테 지상권과 소유권 두 가지 권리가 다 귀속이 된 거죠. 혼동이죠, 혼동. 그러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상권이 없어져야죠. 소유권 없으면 안 되죠. 지상권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죠. 자, 갑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면 당연히 혼동법리에 따라서 지상권 소멸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자가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취득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지상권 소멸해야 되지만 이때는 지상권 소멸하면은 저당권자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혼동이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 예외적으로 혼동은 맞지만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외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거죠? 얘를 보호하려고. 그죠? 저당권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은 맞지만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예외. 예외가 한 가지가 더 있죠. 갑소유 목적물의 을이 저당권자고 1순위 저당권자 을. 자, 그리고 2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는 거죠. 요렇게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자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당권 소멸해버리면은 밑에 저당권자가 어떻게 되니까? 순위가 승진하니까. 그쵸? 순위가 승진하니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 순위 승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동은 맞지만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예외죠. 그죠? 이제 예외 두 가지.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요. 갑 토지의 제한 물권자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권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칙대로라면은 이 을의 전세권이나 을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소멸해야죠. 없어져야죠. 그러나 밑에 예외. 전세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다. 이 전세권에 저당권자가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뒤로 넘기세요. 자, 뒤로 한 장 넘기신 다음에 B 확인합니다. B. 임차권자가 대항력권을 갖췄고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한다. 임차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임차권이 어떻게 되니까?
네? 임차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을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임차권 가지고 있던 이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뭐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 그럼 역시 혼동이잖아요. 내가 내 집에 임차인으로 빌려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소멸했으니 을이 갑상대로 가졌던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반환 채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자, C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혼동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겠죠. 근데 문제는 체결했던 그 계약이, 소유권 취득이 무효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럼 소멸했던 근저당 부활하죠. 이거 왜 부활하는 거죠? 에? 이거 왜 부활하는 거예요? 에? 소급표 때문이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멸했던 근저당이 부활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자, 밑에 칸 확인합니다. 자, 소유자가 있고 1번 저당권자 을, 그리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죠. 자, 여기서 먼저 A를 보시면은 2번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 매매로 취득했다. 아니, 지금 2번 저당권자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근데 왜 을이라고 돼 있는 거죠? 아니, 2번 저당권자 병이잖아요.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오타. 2번 저당권자 병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1순위 저당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병이 순위가 승진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지만, 지금 책에 나오는 건 병이, 예를 들어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 그 밑에 올라올 애가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혼동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지금 A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B를 보시면요. 1번 저당권자 을이 토지 소유권 매매로 취득했다 이러면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려고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을을 보호하려고. 그죠? 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책에 없는 건데, 자, 1순위 저당권자 을이 있고요. 그리고 2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소유권 취득한 것이, 매매로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상속을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면 이거는 특정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잖아요. 포괄 승계. 자, 기존의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갑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을이 채권 가지고 있다는 건 갑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을 원인으로 을한테 넘어간 거면 권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채무도 어떻게 되죠? 채무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채권자가 채무까지 다 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또 혼동이죠. 채권 채무의 혼동.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 갚을 사람도 나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채권 채무가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혼동에 따라서.
그러면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면 이순위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되잖아요. 예. 그래도 소멸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채권이 없는 이상은 저당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 어떻게 된다고? 소멸한다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소멸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내려가세요. 자, 니은에 보시면 이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이 나오죠. 자,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지상권자 을이 있고, 그리고 저당권자 병이 있네요.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이라는 것은 제한물권 두 가지가 한 사람한테 귀속된다 이 말이죠. 자, 갑이 있고요. 갑 소유 목적물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 그리고 그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저당권자한테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을 양도한다. 그럼 지상권이 병한테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아니 왜냐면 저당권자 병이 최초 저당 잡고 있던 게 뭐였죠? 지상권 저당 잡았잖아요. 근데 그 지상권이 누구 거 된 거예요? 자기 거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지상권을 내가 뭐 하는 거죠? 저당 잡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요. 뭐를 없애야 돼요? 지상권 없애버리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이죠. 근데 역시 또 예외가 있겠죠. 자, 갑소유 목적물의 을이 지상권자고,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이 있고, 그리고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뭐 예컨대 질권이 있다면, 권리 질권. 자, 이런 상태면 이건 서로 먹히고 먹히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을구란 1번 지상권자. 그럼 얘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니까 1-1이겠죠. 그리고 그 저당권을 또 얘가 담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당연히 원칙대로면은 이 저당권 소멸해야 되겠지만 이 저당권 소멸해버리면 거기 딸려있던 정의 질권도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멸하겠지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죠? 혼동 예외. 네, 초상권 네. 자, 소멸하지 않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외가 또 있죠. 소유자 갑이 있고 지상권자 을이 있고, 그 을의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병이 있고, 1순위 저당권자 병, 그리고 을의 지상권을 저당 잡고 있는 2순위 저당권자 정. 이럴 수 있잖아요.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을구란 얘가 1번에 들어가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자 병은 1-1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1-2로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양도했을 때, 저당권자 병이 지상권 취득을 했을 때 당연히 원칙대로면은 이 병의 병의 저당권 없어져야 되지만 저당권이 소멸하면 역시 2순위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되겠죠. 따라서 예외 법리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A 보시면요. 지상권자 을이 병에게 지상권 양도했다. 그래서 저당권자 병에게 지상권과 저당권이
함께 귀속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원칙대로면은 저당권이 소멸한다. 자, 근데 B를 보시면요. 위 사례에서 병 다음에 후순위 을. 예? 왜 갑자기 꺼지는 거죠? 예? 제가 모르고 껐어요. 자, 후순위 을이. 자,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정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고 후순위 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얘가 순위가 승진될 수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에 나오는 것은 점유권입니다. 그죠? 점유권은 혼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물권하고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점유권하고 한 개 더 뭐 있었어요? 아까 전에. 광업권이요. 점유권하고 광업권 같은 경우는 혼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점유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물권 강론이죠. 점유권. 첫 번째. 점유의 종류. 두 번째. 점유자, 회복자, 관계.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는 201조부터 203조죠.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과실 취득권, 멸실 훼손 책임, 비용 상환 청구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세 번째.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은 204조부터 206조까지. 반환 제거 예방 청구죠.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정리하시면 돼요. 점유권 파트에서는. 점유권에서는 최소 한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매년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개념부터 좀 확인을 해보자. 점유라는 건 뭐냐?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점유권 인정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물리적, 현실적인 지배, 여기에 더불어서 뭐도 포함돼요? 관념적 지배. 현실적 지배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지배도 포함한다.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 합쳐가지고 사실적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지배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지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포함된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건물의 소유자가 나오죠.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아도 부지를 점유한다. 부지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밑에 깔려 있는 부지, 그러니까 토지의 뭐라는 거예요? 점유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건물주가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점유자다,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건물주가 토지 점유자라는 거죠. 네.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거죠. 갑거. 네? 갑소유 토지요. 자, 근데 여기서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면 을은 남의 땅에다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단 신축해버린 거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버렸다. 그럼 여기서 을이 무단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죠.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건물에. 그럼 여기서 갑은 토지를 반환하라고, 토지 내 거니까 반환하라고 을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해요? 누구한테 청구? 을한테 청구죠, 을한테. 자, 갑이 내 토지를, 야, 토지 내 거니까 반환을 해라, 반환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 반환 청구. 갑이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때 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그러니까 을인데 그 상대방 을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점유자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방해자, 점유자 상대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갑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건 을하고 병 중에서 토지를 뭐 하는 사람한테 청구해야 된다? 점유하는 사람한테. 근데 판례 입장은 을하고 병이 있을 때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주라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 을은 토지를 점유하는 자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냥 빌려 쓰고 있는 병은 토지 점유자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현재 건물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건물에는 안 살고 계시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무단 신축한 을 상대로 해서 토지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토지 점유자니까.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나오고 있죠. 또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 이 자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관념화 내려가세요. 점유 보조자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간접 점유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점유 보조자는 195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사상 영업상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겠다. 그때 그 타인이 바로 점유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에 점유주는 점유권 있죠. 따라서 점유 회수할 수 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니은의 이 보조자 같은 경우는 점유권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못하지만 상대방도 될 수가 없죠. 이 보조자 같은 경우는요. 자, 내려가서 간접점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유 매개 관계들이죠. 예? 무슨 관계라고요? 점유 매개 관계예요.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가 나누어지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빌려준 사람, 이 사람에게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밑에 사례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임대차로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전대차를 한 경우입니다. 일단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일단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죠? 갑. 임대차를 통해서 갑이 을한테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을이 또 병한테 또 전대차를 한 거죠. 그죠? 병에게 전대차를 하였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즉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을이 임차인. 그럼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하는 거예요? 을이 직접 점유하잖아요. 을이 직접 점유를 하고 갑은 간접으로 점유하잖아요. 간접. 자, 이렇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임대차라고 하는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을이 다시 임대차 할 수도 있죠. 다시 임대차, 즉 전대차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하는 점유가 직접 점유가 되죠. 그럼 얘는 다시 무슨 점유예요? 간접 점유하는 거죠. 을은 부동산을 간접으로 점유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기억해 보시면 점유 매개 관계 같은 경우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효여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리을을 확인하세요. 리을이요. 전차인 병은 직접 점유자고, 그리고 타주 점유라는 것이에요.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다. 직접 점유자라는 건 현재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이 가장 대표적인 자죠. 그럼 그분은 빌려 쓰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라는 거죠. 타주. 자, 그러면요. 일단 임대차가 있을 때,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자, 그리고 갑이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고 을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하고 있던 점유를 병이 침탈했다. 병이 침탈하였다. 자, 그럼 이때 침탈자 병 상대로 해가지고 반환하라고 청구.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 할 수 있죠. 일단 을은 직접 점유자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해서 야, 반환해라. 반환하라고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갑도 점유자 맞습니까? 예, 갑도 점유자 맞으니까. 근데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갑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뭐도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또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반환 청구예요? 다른 반환 청구예요? 다른 반환 청구죠. 뭐가 달라요? 이거 점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소유물 다르다는 거죠. 자, 요거 점유물 반환 청구는 204조 가지고 204조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213조. 네?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거 규정 다르다. 그럼 소송을 2개 제기해도 됩니까? 갑은? 2개 제기해도 되죠. 같은 소송, 별개 소송. 별개 소송. 서로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서로 영향 안 미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병이 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네? 그럼 얘가 특별 승계인이죠. 저기 만약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갑이 정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 말고 소유물 반환 청구, 요거를 행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맞나요? 예, 맞잖아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네.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아니, 시험 많이 남았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더위가 끝이 났다. 그럼 바로 시험이에요. 네? 더위가 이제 끝나간다. 더위가 끝나가고, 이제 더 이상 이 반팔을 입지 않고 이제 외투를 입는 그때가 됐다. 그럼 바로 시험이에요, 바로. 네? 금방 온다는 거죠. 시간이 금방 온다는 거죠. 자, 204조. 자, 204조 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네? 점유물 반환청구에서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첫 번째. 침탈이 있어야 한다. 침탈이 있어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2항.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는 거 못하는 거, 행사 못하는 거, 행사 못하시는 거. 세 번째,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내로 할 수 있다. 1년 내로. 출소기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하면요. 바로 이렇게 탁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고 있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자, 피상속인 측에서 사망 사실을 뭐 알든가 모르든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점유권도 상속이 되는 것이다. 자, 내려가서 이제 점유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주 점유도 있고 타주 점유도 있습니다. 자,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 자주 점유라고 하죠.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자, 동그라미 2번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이죠. 권원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자주 타주를 판단한다. 자, 동그라미 3번의 입증 책임이죠.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로 추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반대 입증해야죠. 점유자 스스로는 자주 점유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구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